미국의 뭡니까 요즘 6월 달에 이자 안 올렸다고 뭐 피봇이라고 거짓말 하다가 지금 미국이 뭡니까 연준이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자를 2번 더 올리고 2년 동안 오른 이자를 유지할 거다 하니까 지금 찍소리 못 하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요 월가에 있는 놈들이 지금 연준을 공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금융위기 끝나고 2014년부터 미국에서요. 당시 버냉키미가 연준 의장이 뭐라 했는데 테이퍼링이라고 했어요. 테이퍼를 감다 보면 끝이 점점 작아지고 좁비대지는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돈을 풀기 위해서 연준이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그 다음에 MBS 같은 채권을 사들였어요. 주택 저당 정권을요. 그런데 그 사들이는 양을 점점 줄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사들이고 정권을 사들이는 것은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죠.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를 점점 줄여가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그러면 미국의 정부처럼 QT, 퀀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부르는 금융 긴축은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줄이는 게 QT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QE와 그리고 테이퍼링이라고 말하는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테이퍼링과 작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올리고 시중에 통화량을 줄이는 QT 이 세 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2014년부터 한 3년간 미국에서 테이퍼링 그전에는 막 풀다가 돈을 푸는 양을 점점 줄여가니까 경제가 급격히 위축이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간에 31조 4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의 뭡니까? 국가 부채 상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으로 공화당이 요구한 향후 10년간의 미국 정부가 이 통화량을 갖다가 매년 줄여서 1조 1천억 달러 이상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놔두면 매년 그야말로 이 미국의 부채가 그리고 통화량이 14년간의 이 뭡니까? 통화량이 3배가 늘어나고 그리고 15년 만에 부채가 3배가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년 만에 통화량이나 부채가 이렇게 배씩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왔는데 지금 오히려 앞으로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1조 1천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서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긴축만 해도 문제인데 실제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엄청난 긴축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언론이 한번 설명하는 데가 전 언론을 뒤져봐도 미국도 없고 한국도 없어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미국이 5년마다 한 번씩 통화량이 2배가 되어오는 예? 그리고 5년마다 부채가 2배가 되는 식으로 늘려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10년 동안에 1조 1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그냥 10년 동안에 안 늘린다는 것도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엄청난 긴축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절대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사상 한 번도 요 근래 해본 일이 없고 돈을 풀어가지고만 살다가 이걸 미국이 줄인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건요. 작게 풀어도 막 풀다가 푸는 양을 좀 줄이니까 금방 발작이 일어났어요. 2017년, 18년에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오니까 아이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확 풀었지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그냥 다 죽어가다가 통화 풀면 또 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죽어 있는 경제를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못하도록 몰핀 주사를 맞춰요. 우리 전쟁 영화 밴더스 오브 브라더스 같은 걸 보면 총을 맞아가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한테 당장 몰핀 주사를 맞히잖아요. 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쇼크를 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최면 상태, 그러니까 마약 중독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사를 못 맞히고 그야말로 줄여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얼마나 빨리 급속도로 경제가 죽을 건가 하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 언론이나 좌파 언론들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경제가 급속히 침체로 빠져들면서 위축되는데 이것도 2007년 이후에 풀기만 했지 줄여본 적을 없기 때문에 줄였을 때 발생할 일이 어떤 것이 될 건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경제가 15년 만에 그야말로 계속 돈을 풀어오다가 돈을 쪼고 줄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쇼크에 빠져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풀어서 체면 마취 상태에 빠뜨려서 그나마 굴러오는 것처럼 보였던 비정상적 경제가 이제 부채를 더 늘리지 말자. 그리고 돈을 갖다가 이제 국가의 재정을 줄여라. 그래서 돈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합의가 되고 부채 상한을 연장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기 시작하는 유동성의 이 경색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자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난리가 나 있다라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업용 부동산이 난리가 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맞물려서 미국의 은행, 지역은행, 지방은행, 중소은행의 대부분의 부채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채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하고도 뭐 관계 개선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야말로 통화량이 급격히 줄게 됐을 때 발생할 문제. 이게 공화당하고 합의해서 미국의 부채 상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으로 긴축을 갖다가 정부 긴축을 합의한 거예요. 2025년까지 1차적으로 긴축하고 그리고 10년간 긴축까지도 합의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경제가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무착륙이다. 미국에서 주식 가격이 날아간다. 이제 경제가 침체 없이 회복된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저하고 경제 문제를 논의해보자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KDI도 없을 거고 한국경제원도 없을 거고 경제연구소에도 없을 거고 정경련도 없을 것이고 서울대에도 없을 거예요. 왜? 논의 못합니다. 경제학자는요, 옳든 그르든 자기 소신을 저처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도 모르니까 맨날 말 꼬아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석되는. 그래서 추경호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6월 달에 미국 경제의 금리 동결을 우리는 예상했던 바고 향후에 물가가 내려가서 경제가 회복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추경호보다는 수준이 좀 나았어.
금리가 올라갈 상황도 대비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된다. 예의주시한다.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이 경제학이 아니라 이 말에 소피스트들이에요. 과거에 그리스에 말장난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철학자라고 자부하면서 말장난 대결을 하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상대를 현혹시키는 자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요, 전부 경제 관료들이 전부 소피스트처럼 사기를 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미국 경제에 따라서 한국은 빨리 죽으냐 늦게 죽느냐가 좌우된다고. 새마을금고요. 어제도 2명 구속됐잖아요. 새마을금고가 출자했던 캐피탈 부사장이라는 놈. 그놈은 새마을금고 회장 박치훈 현 회장의 중앙회장의 운전기사를요. 캐피탈 회사 부사장으로 갖다 놓고 돈 뜯었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돈 가져가서 쓰는 조건으로 31억이나 뜯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은 차장놈은 거기서 돈 뜯어먹고 그래서 어제 또 2명 구속됐어요. 내가 새마을금고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날에 뭐라 했습니까? 한국의 중소정권사들이 부동산 PF로 난리가 나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고 임원이라는 것들이 몇십억씩 받아먹고 그 상위 20명의 평균이 32억이래요. 연봉이. 이런 짓거리요. 새마을금고가요. 여기 댓글 달아가 한때 뭐라 했습니까? 왜 자기들을 음해하느냐. 내가 음해하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게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은행에서 연체율이 높아진다고 오늘 아침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지요. 심각하다고. 은행 연체율도 높아진다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유튜브 한다는 것도 다 내 방송 뺏기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거인 입으로 미리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구성을 못하니까 제 방송 보고 이걸 따가지고 저 헛소리들 막 하고 있는데 제발 제 방송 봐주세요. 진실입니다. 경제 위기 옵니다. 다 그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 제목 글에 따라가. 그런데 그 가짜들을 몇십만 명을 보고 이 진짜를 하루에 10,000명이 본다고 이렇게 너거티브가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도 지금 국민들이요. 이런 위기가 온다고 말을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한 2, 3만 원 받고 이 위기가 올 때 너는 어떻게 살 거냐 강연을 한다면 자식들 다 끌고 와가. 예? 제발 넣어달라고. 뭐 브루스 얼마 전에 브루스 마누입니까? 미국에 가수가 왔는데 10만 5천 명인가가 봤다며요. 이틀간 17, 18일 날 잠실에서 공연을 했는데 110만 명씩 그 인터넷 동시 접속을 했다. 표 살라고. 황장수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를 강연한다 했을 때 동시 접속으로 1,100만 명은 신청해야 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떨 때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만은 진실을 향해서 가는 길은 브루노 마스 진실을 향해서 가는 길은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감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와가지고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는 또 서로 자기들이 위기를 예언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누가 말고 몰라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이 혁명 21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이라면 당연히 현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근거를 잡아서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는 뭔가 하면 미국이 돈을 풀어서 살아왔어요. 2007년 이후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돈을 풀어가지고 그 체면 효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통화량이 너무 많아져서 부채 상한을 다시 올리면서 이제는 돈을 풀지 못하도록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돈의 양을 줄이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정부의 재정을 줄이도록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5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줄이는 사태가 가시화될 때 유동성에서 엄청난 위축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비리비리하는 미국 경제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눈앞에 여기저기 터질 거고 미국의 자산 거품이 다 꺼질 거다. 미국의 주식이 올라간다고 댓글 다는 놈이 있어요. 저한테 비아냥 그린다고. 자, 내가 경제 위기가 오고 미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얻는 대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믿으면 입을 닫고 있는 게 예의지. 미국의 주식 오늘도 불장이다? 언제까지 갈 거라고 하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올해 안에 미국의 주식 다 무너집니다. 환율요? 환율이 지금 한국 사람들 뭐 일본에 뭐 엔화를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엔화가 지금 한국에 뭡니까? 만엔이 만원이 한 800엔 정도 합니까? 한국도 만원이요? 800엔? 그런데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게 일본의 경제 상황은 엉망입니다.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경제가 30년 만에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계속 풀어댄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에 지금 일본이 경제가 살아나는 듯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의 혁신과 변화도 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 문제는 여전한데 외부의 착시 효과가 나타나서 성장, 소비, 투자,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도 이제 미국의 붕괴와 더불어 한계가 올 건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 충격을 훨씬 크게 받을 거기 때문에 환율도 역전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엔테크 한다는 사람들요.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 훨씬 불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엔화가 광세가 되고 한국의 원화가 약세가 순식간에 전환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투기 자본들이 일본에 기어 들어가고 일본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그러면서 돈을 이 아베 때부터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나타나는 착시 효과지 일본에서 근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이게 뭐 엔화를 가지고 일본 엔화 약세를 가지고 투자를 하니 어쩐다 일본에 여행 간다 하는데 이것도 잠깐 한때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요. 이 외환 같은데 외환은 제일 선수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함부로 외환 같은데 투자하지 말고요. 투자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 돈 못 법니다. 돈 잃지 않게 가만히 들고 있으세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투기 시대는 끝났어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강연은 이제 한 20개 정도 티오가 남아 있으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가는 길이 참 고통스럽고 험난해도 우리 방식으로 옳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끊지 말고
이 생방송에 대해서 너거튜버가 하도 장난을 쳐서 이걸 계속 그냥 16일씩, 20일씩 이거에 노딱을 때려놓고 하니까 이 방송을 편집하는 우리 실무 책임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쪼개가지고 그야말로 재편집해서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유튜버 생방송이 안 보인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도 수도 없이 지금 커뮤니티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내려가지고 편집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느리게 한 서너 시 이후에 방송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어디 갔냐? 자, 그걸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